자, 신짜오. 안녕하세요. 남태평양에서 과메기 잡다가 제가 오늘 여기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어디냐면은요, 베트남에 제가 진출했어요. 베트남에 다낭이라는 곳을 제가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랑 결혼기념일 한번 있어서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부부의 사이에도 중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누라 몰래 사실은 카카오 급대출 비상 대출 받아가지고 와이프 몰래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어저께 밤에 도착했어요. 어저께 제가 밤 비행기 타가지고 다낭에 제가 거의 2시 다 돼 도착했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제가 지금 차 한잔 마시러 왔는데 제가 저가 패키지로 놀러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오늘 가이드를 10시 50분에 현지 시각으로, 베트남은요 한국보다 2시간이 시간이 느려요. 지금 한국 시간은 지금 12시 5분 정도 돼 있는데 베트남은 지금 10시 정도 됐어요. 지금 가이드를 제가 한 시간 후에 만나게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처에 저희 호텔에서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기 커피숍이 보여서 들어왔어요. 자, 지금 베트남 커피 요거 보이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약간 연하게 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맛은요 전반적으로 시원한 맛인데 연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연하다는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커피는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군더더기 없는 맛인데 약간 뭐랄까요, 좀 신맛이 좀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커피 종류를 약간 신맛을 좋아하시는지 산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오늘 일정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일정을 소화하게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오늘 일정 어저께 밤늦게 도착해갖고 아침밥 먹고 지금 여기 커피 한잔 마시러 왔는데, 오늘 일정을 제가 보니까요,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은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오행산이라는 걸 간대요. 제가 정보 조사해보니까 오행산이 뭐냐면, 자, 마블 마운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내 중심에 5개의 봉우리가 있대요. 그 봉우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가서 이 5개의 봉우리가 동양사상이 입각해가지고 물, 불, 철, 흙, 나무를 나타내거든요. 저희가 오늘 가는 그곳은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오행산의 한 군데를 돌아가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심 쌀국수 제가 먹고요. 그리고 여기 이 다낭에 유명한 관광도시가 호이안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 호이안이 사실 이게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그런 멋진 고풍스러운 도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요. 그 호이안에 가면 몇 가지 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옛날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 베트남을 한번 와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솔직히 문화, 관광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애를 키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아까 유튜브를 찍다 보고 그때 사장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 뭔가 제가 봤을 때 아이스티 같은 날 마셔볼게요. 우롱차인데 굉장히 시원하고요. 오히려 커피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낫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요, 그냥 배경 보이시죠? 야자나무로 우러져 있고, 자, 저하고 평소에 빈티지 저희 여행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커피값은요, 제가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베트남 동이 이게 3만동이래요. 3만동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을 따지게 되니까 0을 하나 빼고요, 나누기 2를 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한 1,700원, 1,8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시킨 거는요, 아이스 카페 라떼인데 제가 좀 연하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카페 라떼가 한국처럼 굉장히 좀 크레마가 잘 돼가지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거친 맛인데, 또 이 나라는 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오면 베트남 커피가 맛있는 거고, 한국 오면 또 자, 한국 커피가 맛있는 거죠. 자,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마신 다음에 오늘 일정 중간중간에 제가 다니면서 어디 갔는지 아까 말씀 살짝 드렸으니까 오늘 일정을 제가 넣을 수 있으면 조금씩 한번 넣어볼게요. 저도 한번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대해 주세요. 좀 이따 뵐게요. 자, 제가 지금 점심을 먹으러 여기 포터란 포티, 자,
여기가 포틴이라는 곳인데 한국에도 체인이 한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자, 잠깐 가이드 가야 돼요. 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뜨거. 자,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 호텔 근처에 왔는데 여기가 포틴이라는 곳인데 하노이의 3대 쌀국수 맛집이에요. 여기가 다낭에도 체인이 있어가지고 저는 곱창국수를 지금 먹으러 왔고요. 저희 아들은 갈비국수. 근데 지금 보니까 갈비는 이렇게 전부 갈비를 다 발려주세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넣었는데 여기 지금 라임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 위에 뿌려진 건 민트 젤리 같아요. 제가 좀 먹어볼 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튀김을 바로 주시는데 엄청 따끈따끈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자, 제가 일단 맛을 한번 냄새 한번 좀 맡아볼게요. 자, 육개장 맛이 나고요. 육개장 냄새가 나요. 제가 국물 한번 좀 먹어볼게요. 자, 여기는 수저를 따로 주지 않는데 면은 칼국수면 같이 있죠. 이 곱창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해장각이에요. 해장각. 딱 봤을 때 해장각이고요. 사실 제가 곱창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국물이 뭔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오히려 맛있어요. 국물이 육개장이죠. 육칼이죠, 육칼. 육개장인데 칼국수 말아 먹는 딱 그런 느낌이고 제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할 때 먹는 건데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기름 많이 먹었는데 바삭하고요. 근데 국물이 육개장하고 떡볶이, 매운 떡볶이 있죠. 국물 떡볶이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라 제가 봤을 때 이게 오히려 한국 분들은 해장각으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갈비국수고요. 요거는 곱창국수인데 이거 생각보다 국물이 괜찮아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입맛 딱 맞아요. 저희 아들 것도 한번 한 입 먹어볼게요. 자, 저희 아들 거 한 입만 먹어볼게요. 자, 이게 면은 똑같아요. 쌀국수 면 일단 먹어볼게요. 가이드분이 저한테는 참 같은 거 싫어하시면은 갈비국수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곱창국수가 훨씬 맛있어요. 국물도 진한 맛도 나고요. 이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곱창국수 드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먹고 나가서 딴 데도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베트남 다낭에 있는 오행산에 왔는데요. 여기는요, 자, 마블 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 마블 마운틴이 뭐냐?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시겠죠? 제가 지금 입구에 들어왔는데 자, 여기 습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가 내려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오행선에 있는 지옥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 지옥 중에서 여러 가지 지옥이 있잖아요. 자, 결혼 지옥도 있죠. 그러면서 지옥 가시면 더 많을 텐데, 자,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단 제가 여기 지옥에 왔는데, 여기는 그냥 습도가 지옥이에요, 습도가. 자, 여기 올 필요 없고요. 안에 웬만한 입구에서 편하게 소파 있거든요. 거기 앉아 계시다가 가시는 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냥 지옥이에요, 여기는. 자, 괜찮아. 다시 할게, 그냥. 간단해. 자, 가이드가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그러는데, 저 사진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기념사진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다른 데 가볼게요. 웬만하면 여기 돈 내고 오지 마세요. 자, 이거 뭐야, 이것도. 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는, 자, 지옥을 판단해주는, 그분들이, 여기 심판받고 있는 분 계시죠, 저쪽에. 자, 이분들이 판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나 한국 갈래. 자, 한국 갈래요, 그냥. 한국 가고 싶어요. 자, 지옥보다는 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오행산에도 고생을 좀 하고, 나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딴 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지옥은 살고 봐야죠. 자, 제가 여기는요, 지옥을 겸하고 나면 밖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길만 봤을 땐 지옥 가는 길인데, 여기도 어쨌든 천국이라 그러니까. 자, 여기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데, 자, 일로 올라가면 천국 가는데요. 저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지옥에도 갈 것 같아요. 차라리 내려가면 가겠는데, 천국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천국 못 가야죠. 나 그냥 지옥 갈래. 지옥 갈래, 그냥. 그냥 지옥 갈래, 그냥. 차라리 그냥 저런 지옥으로 살래요, 그냥. 렛츠고! 자,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지금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마블 마운틴. 자, 여기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습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힘들어요. 자, 여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고요. 자,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오시게 된다면 오셔가지고 한번 오행산 한번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제 뒤에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구니배라고 돼 있는데 입구 마을이에요. 사실 바구니배라는 게 크게 유행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와서 여기서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여기 오신 분의 거의 90%가 한국 분들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저희 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배를 못 탔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지금 비가 좀 내려가지고 저희는 오늘 이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요. 어디 좀 들어가서 잠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저희랑 같이 가신 분들은 지금 바구니배 타러 가셨어요. 이렇게 저 보이시죠? 저렇게 소쿠리 같은 데 들어가서 최대 2분까지 들어가서 저분이 이제 한 30분, 40분 저 얕은 강인데 한번 돌아주시는 거고 중간에 이제 개인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기서 뭐 이제 뭐 춤도 추고 뭐 그런 것도 있으신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아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일단은 저건 좀 패스하고 저는 지금 가이드 올 때까지 한 40분 기다려야 되니까 커피숍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제가 좀 아까 바구니배 입구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제가 바구니배 마을 오기 전에 제가 아까 오행산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오행산이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자, 유교에도 보면 서유계도 나오잖아요. 오행산 나오는데 손오공이 벌 받던데 부처님 5개 손가락을 오행산이라고 하는데 서유계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네이버 지식본에. 자, 근데 개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한 동굴 한 4개와 절이 한 6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 12군데, 3군데 정도를 다 돌아보시고 내려오셔서 자, 개별로 오신 분들은 보통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보고 내려오시는 코스인데 자, 아무래도 이 패키지로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가이드가 또 여러 가지 뭐 여행사 시스템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그 지옥동굴 아까 제가 개고생했던 데 있죠 거기 갔다 오는 것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바구니를 타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좀 멀미를 하고 지금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아쉽게 못 탔어요. 사실 바구니배가 40불 정도 하는데 여행사에 보면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은데 개별 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자, 저는 그래서 가이드분하고 저희 이름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바구니배 타러 가셨고요. 저는 그 앞에 기다린 데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간판 보시니까 여기가 지금 뭐 바구니배 안 타시거나 아니면 가이드분들 좀 더워가지고 좀 안 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드시는데 저희는 제가 지금 과일을 제가 시켰어요. 여기 파인애플 슬라이스. 자, 여기 2달러면 싼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을 먹는 놈이 파인애플 주스까지 먹는다고 그러길래 저도 시키고 보니까 코스가 좀 애매하게 됐는데 자, 여기 2달러예요. 제가 여기는 지금 달러로도 받고요. 베트남 돈으로 계산해서 얘기도 하는데 말씀하실 때 베트남 돈이 얼마냐고 그러면 이분들이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환산해서 주시는데 저희 아들하고 제가 아이스티까지 해서 3잔 시켰는데 15만 동 정도 나온다. 6달러가 15만 정도 되나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인애플은 직접 갈아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2달러면은 여기 한 2,000원, 2,600원, 700원 돈인데 한 2,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도 뭐 주스, 파인애플 주스 마시면 3,000원 이상 나오시잖아요. 그게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관광이 제가 오늘 초저가 투어로 왔더니 오행산을 아침에 보고
그다음에 지금 옵션으로 바구니 배 타러 갔는데 저는 기다리는데 이거 끝나고 또 저희는 이제 여기 다음 코스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이쪽이 조금만 가게 되면 호이안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러는데 여기가 그 베트남 지역에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올드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그런 문화에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물건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걱정되는 건 베트남이 항상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요. 자, 파인애플 한번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은 바로 썰어주셨나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파인애플 먹으면 숙성을 해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데 파인애플을 바로 그냥 잘라주셨는지 약간 숙성된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근데 하기가 신선하긴 해요. 바로 잘라주셔가지고. 파인애플 주스죠. 자, 제가 바구니배 타신 분들이 4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좀 이따 먹고 나가서 다음 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일정은 호이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살짝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뒤에 내가 나올 수도 없어. 이거 저거만 나오고 귀걸이만 나오면 되지. 이게 지금 뭐가 뒤에. 자, 제가 지금 호이안 올드타운에 가고 있는데 여기는요 확실히 그 옛날 도시라서 그런지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 다녀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데 보세요. 옛날 그런 뭐 도자기 마을인가 봐요. 여기 지금 진짜 도자기를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자, 여기 확실히 보시면 외국 분들은 직접 오셔갖고 이런 데 문화도 체험하시고 도자기도 굽고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먹은 파인애플이 진짜 $1로 바나나가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이 사람들이 약간 이게 동양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되게 보면 산책하기 좋은 동네고요. 보시게 되면 베트남의 어떤 그런 예전 중세시대 그런 문화 같은 게 좀 느껴지고 확실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다른 데 비해서. 제가 지금 도자기 마을 지나서 배를 타러 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제가 아까 도자기 마을을 지나가지고요. 지금 호이안으로 가는데 여기가 투번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근데 여기를 한 20분 정도 걸으면서 가면 호이안이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이게 목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 구조적 여기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잠궈지지가 않아요. 사이즈 7이거든요 이게.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이 배를 타러 그 아까 도자기 마을을 지나오는데 외국인이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스프라잇! 자, 모자 스프라잇. 여기 스프라잇. 자, 바지도 스프라잇이에요.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동남아를 제가 다낭을 지나면서 제가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기 투봉강 지나가지고 호이안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만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시클로 자 타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자,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가 않은 게 저를 끌어주시는 분이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자,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자, 오늘 똥 밟았다. 잘못 걸렸다, 오늘. 제일 무거운 사람 걸렸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낯간지럽긴 한데 제가 뭐 시클로 한번 열심히 찍어볼게요. 자, 여기는요, 호이안에 있는 시클로들 지금 타고 왔는데 확실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 시클로가 한 20분 정도 타는데 저희가 옵션으로는 여행사가로는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오셔서 타시게 되면요. 제가 보니까 한 어른 한 10,000원 미만인 것 같고요. 아동들은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이분이 힘이 드신지 무지 빨리 달리고 있어요. 자,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시죠? 아오자이 입은 분들, 자, 저런 분들이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신데 자, 여기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코스예요. 자, 역시 아오자이가, 자, 베트남 여자들은 아오자이가 좋죠? 자, 저는 상관이 없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마누라하고 결혼한 지 10몇 년 됐어요, 지금. 자, 카카오 대출 받아갖고 급하게 제가 오게 됐는데 자, 확실히 여기는 서양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보니까 자, 여기가 지금 그 외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코스고 아까 바구니배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자, 어쨌든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시장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호이안 쪽에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 물건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고요. 자, 가이드 얘기로는 여기서는 절대로 제값 주고 사지 말아라. 최소한 3번 깎고, 마지막 깎을 때 40% 할인해서 깎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제가 한번 가보는데, 자, 지금 저를 운전해 주신 분이 굉장히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타고 있어요. 힘든가 봐요. 제가 지금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저를 데리고 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충분히 합니다. 저 같아도 저를 데리고 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앞에 지금 만화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 생각보다 무조건 다 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입 다물고 한번 돌았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아까 시클로 타냐고 한 바퀴 돌았던데 그쪽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 지금 계속 떠드는 거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팁을 지금 열심히 안 받으면 자기는 때려치겠다, 오늘부로. 자, 시클로 접겠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는데, 확실히 지금 더워서 그런지 벗고 다시는 분이 많아요. 자, 벗어도 좀 이쁜 분이 계신데, 벗어서 지금 제가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자,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자, 한마디로 계속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한번 제가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데, 자, 여기 제가 아까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건물이, 자, 노란 색깔이 많은데, 여기가 예전에 그 노란색이 어떤 뭐 문명이나 어떤 뭔가 불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노란 색깔 집들이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트남이 지금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었는데도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지역이래요. 포격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무역항인데다가 저 베트남에서 오래된 어떤 그런 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그냥 포격할 때, 자, 전쟁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짝퉁의 천국이에요. 짝퉁의 천국. 자, 여기 한번 제가 보면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확실히 건물들이 조금 고풍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이뻐요. 약간 올드타운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돌아보는데, 자, 여기 이분들 노상 문화가 있어서 가지고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거나 멍 때리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크로가 그냥 동네가 재밌어가지고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지금 지나갈 때 경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부엌을 누르는 게 아니라 빼 막 그러는데, 길 비켜라.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비키라. 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자, 공장 지정 최저가라고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확실히 외국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지금 제가 녹화를 제가 4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 보니까 외국분들은 여기서 앉으셔가지고 음식을 드시거나 차 한잔 마시시면서 멍 때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자, 여기 제가 베트남이 여기가 되게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목이 많이 아픈 이유가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매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차들이 디젤차가 많아가지고 깨끗한 지역인데도 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목이 굉장히 아프고요.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눈이 칩칩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좀 개인적으로 좀 천천히 돌았으면 좋겠는데, 자, 저를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아무래도 좀 제가 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악바쳐도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자, 이거 기술적으로 운전하시는데 지금 부딪힐 뻔했는데 양보가 없어요 보니까. 자, 이건 제가 보니까 중국 단체 같아요. 아오자이를 많이 입으셨는데,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볍게 한 바퀴 삥 도시면서 도시를 구경하는 게 자,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급하게 도시면 안 되고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쇼핑도 좀 하시고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큰 지역이에요. 자, 이게 한국 분들은 거의 단체 관광버스를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외국 분들은 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대여하셔가지고 여기를 폭넓게 다니시고요. 한 군데만 가시는 게 아니라 요소요소 다니시면서 그 하루 코스로 많이 구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여행 문화도 그냥 시클로만 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자,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오늘 날씨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 게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또 흐렸다가 또 해가 뜨는 그런 구조라 자, 날씨를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아오자이 미녀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오자이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가면은 누드비치 이런 거 기대를 많이 하고 가시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90%가 할머니예요. 자, 90%. 그러니까 누드비치 많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이분이 대충 돌 줄 알았더니 골목은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20분 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8분 정도 돌았거든요. 한 20분 좀 빨리 도시면 15분 될 것 같고 천천히 도시면 20분 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 운전하신 분이 죽을라 그래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자, 앞에 절도 보이네, 절. 자, 여기가 지금 양복을 파는 분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이게 양장점이 많네. 생각보다 이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젤라또 파는 가게네 여기가 지금. 자, 정현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Bip. 두분랑 같이 사고 갔어요. Bip. Yo. Bip. Yo. 삐삐삐삐삐. 제가 이게 동남아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그 나라마다 미인의 기준이 확실히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화장하는 걸 보면 느껴지거든요. 지금 여기 베트남 분들 미인 화장법이 더운 나라서 그런지 눈썹이 굉장히 진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화장을, 눈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고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Bip. Bip. ไปไหน Việt Nam chất lượng cao đó. Dừng mới đi đó anh. Bip. Vô ơi.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보통 제가 이런 거 촬영을 하면 자막을 넣어드리는데 제 뒤에 계신 분이 오늘 80% 떠들어주셔가지고 자막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오늘은 요거는 그냥 시클로는 그냥 찍는 걸로 자막 없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자막을 넣기가 너무 어렵고 20분 이상 이걸 자막 넣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라이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요요요요요. 저 앞에 절이 보이는데 중국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는. 자, 이거 보니까 여기 지역을 멀리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골목을 지그재그로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고요. 결국은 어차피 만나게 되면 가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야, 마무리 됐습니다. 12분 촬영 끝. 자, 제가 여기가 지금 호이안 안에, 여기 광동해관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불을 많이 잃었던 지역이거든요. 자, 벽화를 보시면 저기 뒤에 보이시죠? 우리 익숙하신 분 관우 장군님이 계신데 저분이 무역의 신도 되고요. 또 신용의 그런 신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을 많이 신용에 장사하신 분들은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우를 숭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기는요 거의 중국 단체들은 무조건 오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저는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관리를 하나 봐요. 파리 한 마리가 떠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기 뒤에 보시게 되면요. 저기 말이 두 마리가 있죠? 하얀 말과 빨간 말이 있어요. 저 하얀 말은 뭐냐면, 관우가 처음에 타던 말이고요. 저 옆에 빨간 말은 바로 적토마예요. 자, 여포를 죽이고 뺏었던 그 적토마고요. 이 안에 보면 3명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요. 저 재단의 가운데 있는 거는 관우 장군님이고요. 저 끝에 있는 거는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범중이라는 유명한 중국의 재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텐데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자, 저기 배가 보이시죠? 저 안쪽에 보시면 일로 와보세요. 맞아. 자, 저기 보시면 배 보이시죠? 저 배가 뭐냐면 여기가 무역항구다 보니까 저쪽에 보면은 그 여자를 모시는 열애 같은 그런 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역항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다루는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 중국분들은 모자를 벗고 들어가셔야 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시는 분은 그분들은 바지를 치마 같은 거 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른 데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가 건물이 광동해관이다 보니까 중국풍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면 삼국지 벽화 보이시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삼고초려 있죠? 자, 유비, 관우, 장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 하시는 그 장면을 벽화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죠? 저기 뒤에 보면 염소 같은 거 보이시죠? 이상하게 도교 사상에서는 염소를 숭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용이에요, 용. 자, 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국식 정원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보면 건축물들 보세요. 저기 다 용을 숭배하고 있죠? 저쪽에 용도 보이고, 아까 우리가 올 때 보면 용달이라는 데도 있었어요. 이쪽 지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장사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용 있죠, 용. 용용 죽겠죠, 용이 아니에요? 용을 숭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이게 광동,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가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쪽이 내원교라고 하는데 지금 6개월째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이시면 이 건물 보이시죠? 여기는 풍웅의 집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 호이안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부자의 집이에요. 지금 8대째 여기 살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옛날 건물로 돼 있고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꽤 오래된 8대 이상 된 집이라 여기가 많이 오시는 분인데 고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다른 데 한번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제가 베트남에 왔어요. 다낭에 왔는데, 자, 베트남에 유명한 게 커피가 유명하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가이드분이 모시고 왔는데 콩카페라고 그러는데 여기 간판 보이세요? 자, 여기가 베트남 커피가 유명한데 콩커피가 있는데 여기 홍대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보는데, 자, 이게 진짜 제가 최근에 먹은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자면 약간 코코넛 맛도 나고요. 그 다음에 콩맛도 나는데, 볶은 콩맛이 나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곡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엇보다 적당한 단맛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가격을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지금 한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5,000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한 투어 아까 여러 군데 하고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커피 좀 때리고 있는데, 진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라 여러분들 베트남 다낭에 오시게 되면 콩카페 한번 꼭 가보세요. 한번. 그리고 제가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홍대 쪽에 이제 카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저도 한국 가면 한번 가보려고요. 한번 맛이 어떤지. 굉장히 맛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맛이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제가 먹고 딴 데 또 가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지금 몽골리언 바베큐, 오늘 석식인데 첫날 석식이고요. 제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 아까 푸신 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거기서 당면, 그 다음에 여기 등심, 돼지고기, 새우, 이런 것도 야채하고 버무려가지고 아까 주방에 드렸더니, 자, 한 3분 만에 볶아져서 나왔어요. 이 소스가, 자, 냄새를 좀 맡아볼게요. 자, 이게 지금 한번 좀 먹어볼게요. 간장 소스만 나는 것 같고요. 약간 독특한 맛이 있긴 있는데, 당면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먹는 당면하고 좀 다르게 아마 순곤에 들어가는 그런 당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여기 현지에서는 뷔페식으로, 이런 것들은 뷔페식으로 퍼서 드셔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볶아져서 나오면 드실 때 한번 확인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먹고 나가서 마지막 일정 한번 해드릴게요. 안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초저가 1일차 여행을 오늘 마셨어요. 아까 제가 저녁으로 몽골리언 바베큐, 저는 바베큐라고 했고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제가 야채나 과일 같은 거 해산물을 고르게 돼서 주방에 갖다 주면, 아까 보셨죠? 번호표를 주는데, 그 번호표에 따라서 조리를 해주는데, 바베큐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볶은 요리예요. 물기가 자작한 볶은 요리인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료를 볶아주신다는 거였고요. 맛은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먹고요. 아까 호이 안에 야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 어두워지고 사람이 많아서 찍지는 못했어요. 오늘 제가 가이드분한테 여쭤보니까, 자, 아까 사람이 바글거려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했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베트남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가 사람이 제일 많은 시즌이래요. 근데 그때가 우기라 그러는데, 우기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날짜만 잘 맞추면 그때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5월달에 왔는데 지금은 건기래요. 완전 건기 중에서도 굉장히 더운 날씨, 뭐 체감온도 40도 거의 육박하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시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몸살 감기가 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여기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가이드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이드님께서 그래도 저희 아들 걱정 많이 해주시고, 일정 중간에 저희가 좀 몸에 아이가 안 좋다 보니까 먼저 가서 숙박을 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 미케비치 앞쪽에 있는 캔버스 호텔이라는 곳에 제가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은 일단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뭐 지금 현지 시각으로 베트남은요 한국보다 2시간 정도가 시차가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좀 느슨하게 어저께 늦게 도착해가지고 하루 일정 마무리를 무사히 하고, 제가 지금 거의 한 8시 좀 넘어서 숙박 지금 호텔에 들어왔는데, 자, 내일은 저희 일정은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아침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일정은 또 다시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일정도 신짜오 초저가 여행 2탄 비수기 2탄은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식사를 하면서 일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봐요.